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산을 경험하고 아직도 밤낮 없이 울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4살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딸을 낳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저의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까봐 두려워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마마보이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기 싫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했습니다. 30살이 넘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애엄마가 되는 모습들을 하나둘씩 지켜보니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는 장기 연애로, 누구는 헌팅으로, 누구는 결혼정보 사이트로 하나둘 친구들이 떠나다 보니 나 또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회사 사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시간 맞춰 영양제 챙겨 먹는 모습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자기 몸을 생각하면 나도 자식도 잘 챙겨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을 늘려갔습니다. 사실 조건도 좋았습니다. 의사였거든요. 어디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저에게는 과분했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이유의 50%는 조건이었으니까요. 나머지 50%는 뭐냐고요? 바로 오기였습니다. 그렇게 남들 다 아는 평범한 연애를 하였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잦은 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어딜 가도 한 번씩은 꼭 어머니와 전화를 하였고 자리를 이동할 때도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보통 엄마에게 하는 행동은 아내에게 하는 행동과 같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적인 남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만남이 깊어지다 보니 같이 외박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남자는 어딜 가도 당일치기로 다녀옵니다. 혼전순결? 종교는 없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여자를 안 좋아하나? 그러기엔 스킨십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바로 어머니가 걱정하기 때문에 외박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칠까봐 무섭기 때문에 결혼 후에 관계를 갖자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이 남자가 마마보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신다는 말은 정말 100%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바로 빵 터져 박장대소했었거든요. 사실 저 말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디 가서 딴짓거리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저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에 인사드릴 때만 해도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참 이쁘게 생겼네요.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조그만 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 모아테크라고 구로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사랑대학교라고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대현이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알고 있죠? 어릴 때 암으로 떠나고 나 혼자 키웠어요.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어쨌든 오늘 놀러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고 좋은 친구로 지내주세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의 대학이니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좋은 친구로 지내달라고 합니다. 만난 지 6개월이 넘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던 저에게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마디 안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밖에서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네, 그래요. 잘 들어가요. 어머니, 수연이 데려다 주고 올게요. 안 돼, 대현아.
엄마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수연 씨 혼자 가실 수 있죠? 급한 일이 있거든요. 대연아, 나가서 택시 잡아주고 빨리 와. 바로 나가야 해. 무슨 일이신데요? 수연이 빨리 데려다주고 올게요. 아니야. 오빠, 나 혼자 가도 괜찮아. 급하신 일인 것 같은데 어머니랑 같이 가. 집에 가서 연락할게. 그래도 돼? 알았어. 그럼 이따가 통화하자. 이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하고 이쁜 딸인데 사람을 한 번 보고 하찮게 취급해? 두고 봐. 네 아들 내가 평생 부려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나 혼자 보낸 남편에게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운 어머니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기특하게도 보였지만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 문자를 했고 나중에 통화하자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쯤이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집에 잘 갔어? 응. 근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급하셨대? 갑자기 아버지 화장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 갑자기 너무 보고 싶었대. 그랬구나. 죽은 남편이 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될 수 있는 나를 처음 만난 날에 왜? 막 속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 근데 어머니가 나에 대해 무슨 말씀 안 하셨어? 오빠는 의사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하니까 별로인가 봐. 어떡해.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오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얘기할게. 알았어. 피곤할 텐데 쉬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시간을 넘긴 저의 생각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웬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 달라고 하니 남편 생각이 났나 보구나 라고 결론 짓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 준비 중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았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50%인 오기가 더하기도 아닌 곱셈도 아닌 제곱으로 발동하였습니다. 외박을 안 하는 남편과 자기 위해 작전을 짰고 최대한 가임기를 맞춰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가서 쉬자고 유혹하였고 안전한 날이니 피임 안 해도 된다고 흥분시켜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너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난 허락 못한다, 절대로. 엄마, 저는 원래 수연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아기를 지우라는 소리예요? 그래, 아직 지울 수 있지 않니? 빨리 가서 지우고 와라, 당장.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마. 어머님. 엄마, 저 의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을 지울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끌려다니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남편이 이겼습니다. 애도 낳고 결혼도 하는 걸로 결정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과 과일들을 주시고 저는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태교와 몸조리에 모든 신경을 쓰라며 남편이 일도 관두라고 하고 같이 살 집에서 태교와 운동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집으로 오셔서 음식을 해주시고 같이 드시고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던 중 인터넷을 하다가 임산부가 기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보게 되었는데 전부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율무, 파인애플, 팥 등등 자궁이나 이뇨작용,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오는 음식들인데 정말 깜짝 놀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갑자기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 챙기는 척해야 의심 안 하고 먹을 테고 저의 유산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설마 음식들에 어떤 약을 탔을지 그것 또한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밥을 먹었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최대한 같이 밥을 안 먹기 위해 피했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뭐 하냐고요? 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없을 때만 방문하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는 점점 불러오니까 시어머니는 당신의 작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는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움직여야지.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니?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손주놈 때문에 너희들 집안일까지 해줘야 하니? 매일매일 오셔서 잔소리에 온갖 갈굼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나 이제 만삭인데 어머니 좀 안 오시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어머니가 너 돌보고 집안일도 하러 오시는 건데 왜? 엄마도 집에서 심심하고 자기도 혼자 심심할 거 아니야. 같이 시간 보내고 좋지 뭐.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자꾸 오시니까 신경 쓰인다, 힘들다, 쉴 수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해도 남편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너가 예민한 시기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임신 초기부터 만사까지 유산시키려는 시어머니의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그렇게 출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못 오고 산후조리원에서 그나마 편하게 생각 없이 쉴 수 있었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아들의 자식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였고 저는 떳떳하였기에 당당하게 진행했습니다. 정말 기분 더럽고 나빴지만 책 잡히거나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까지 낳고 보니 조건과 오기, 지기 싫은 마음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나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해져 갔습니다. 무조건 엄마 편만 드는 마마보이 같은 남편과 온갖 구박에 견제까지 하는 시어머니. 흔히 취집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지금 후회합니다. 첫인사 갔을 때, 아니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문자하는 남편을 봤을 때 도망쳤어야 했다고요. 이 결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시의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